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드래곤볼 팔만대장경 이렇게 할까 합니다. 우선 오늘 하려고 하는 진짜 내용은 인식론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식론. 근데 논리학이 갈리죠, 사실. 그리스,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국 다 갈리죠, 사실. 근데 그 갈리는 것을 번역을 해냈어. 드래곤볼. 그리고 또 쿠마라지바, 현장법사. 이 두 선생님이 삼장법사라고 해요. 삼장법사. 그리고 쿠마라지바 번역이 많이 읽혀요. 글이 아주 아름답고, 그렇죠. 의역. 한문적인 언어로, 논리 구조로 의역을 한 거고, 이제 현장법사는 직역에 가깝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강경.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하는 금강경. 그것이 쿠마라지바 선생님 걸로 읽히고, 주로. 반야심경이 현장법사의 그걸로 또 읽히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대단한 아주 대단한 번역 작업을 하신 분들인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거는 불교가 그쪽으로만 간 게 아니잖아요.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갔어요. 즉 남쪽에는 남방불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쪽으로는 뭐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북쪽으로는 티베트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 보통 이 세 갈래로 많이 가죠.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번역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남방은 빨리어는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계열이 같아요. 계열이 같단 말이죠. 그런 거를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굴절어라고 해요. 굴절. 그리고 이 한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같은 거는 교차거라고 하고 한문 같은 거를 고리버라고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이 사유 구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직역으로 되게 힘든 거야. 그래서 의역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거죠.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정점에 서 있는 한역 불교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바로 팔만대장경이거든요. 팔만대장경. 우리나라의 팔만대장경. 근데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나왔냐? 어떤 면에서는 손오공 삼장법사에 의해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삼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경률론이죠. 경률론. 그런 식으로 분류 작업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경전의 집합이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되고는 총집합을 하나, 전체 집합을 이제 만들고 싶은 거야. 오늘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재미가 별로 없네. 자, 우선 부처가 설법한 내용은 산스크리트어적인 표현으로 했을 뿐 아니라 산스크리트어적인 사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뿐 아니라 논리적이고, 그리스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스나 중세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논박의 과정이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자유토론이 논박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챔피언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였죠. 근데 부처 선생님도 챔피언이지. 그러니까 한역된 것과 빨리어 경전의 느낌이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언어만큼이나. 한약이 되면은 점차로 처음에 이제 유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밀교 쪽도 번역되고 그 얘기는 예전에 했었죠. 쿠마라지바 선생님 할 때.
그렇지만은 뭔가 직관적인 고리버다운 그런 성격으로 핵심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전수가 됐고, 이 부처 선생은 실제로는 어 이제 예수 선생이나 부처 선생이나 똑같은 지혜의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박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즉 어, 인도의 압사상들과의 논박, 그리고 그 당대의 육사회도라고 보통 하는 다양한 그 사문들과의 의 사문들의 생각들과의 논박, 아주 논리적이야.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의 상, 아상, 인상, 어, 중생상, 수자상에 대해서 우리는 동양적으로 쿠마라지비가 잘 번역하는 그걸 가지고 어떤 느낌이 온다면, 직관적인 느낌이 온다면, 빨리어 경전, 그러니까 그 인도 산스크리트어적인 사유에서는 그게 다 논박 과정이거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그렇죠? 어, 육사회도하고 자연학교하고에 대한 논박 과정이 따닥따닥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물론 이제 그 그리스나 인도적인 전통적인 논리보다는 약간 이거 아니야 하는 그 논리거든요. 조심스러워. 그 언어를 쓰는 게. 근데 참, 계속 재미없게 가네. 쿠마라지바 선생은 한 5세기 초. 이것부터 하자. 오늘 팔만대장경으로 갑시다. 드래곤볼을 거쳐서 팔만대장경으로. 근데 그게 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빨리언 아쇼카왕 제가 얘기한 적 있죠? 아쇼카왕의 아들님 중에서 마힌다라고 하는 그 승려가 됐거든요. 승려예요. 그 아들 딸이다. 근데 마힌다라고 하는 선생님이 어 인도가 이 인더스강 그 근처에 있다가 스리랑카로 가요. 스리랑카로. 그때 어 부처님의 바로하고 사리를 가져갔다고 하고, 그리고 빨리어 경전을 가져갔다고 해요. 어디에? 머릿속에. 머릿속에. 그게 문자화되는 거는 수백 년 후의 얘기고, 머릿속에. 그리고 문자화되는 것조차 빨리어는 다 암송이에요, 암송. 산스크리트와 빨리어 이런 거 다 암송이란 말이죠. 문자가 된 이후에도 그것이 경전화된다기보다는, 경전화된 거는 19세기 뭐 영국을 위시한 저기에서 서구에서 이제 하면서 경전이 된 거거든요. 빨리어 경전. 오래된 일이 아니란 말이죠. 19세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문자로 기록하고 하는 그 문화가 일찍부터 되어 있잖아요. 은나라 때부터. 그러니까 암송이 아니라 글로 해야 돼. 그래서 벌써 서기 좀 후부터 해서 인도 승려들이 번역을 시도를 해요. 조금씩 경전을. 근데 이제 뭐 기원 후 100년, 200년 때도 하긴 하지만 그 참 알아먹기가 좀 힘들 거죠. 그건 사실은 이제 번역이라기보다는, 번역도 있지만은 필사. 중세 신학에서도 수원에서 필사를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필사 작업을 많이 했어. 필사 작업을. 그게 이제 경전화 작업의 초석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제 신앙심으로 한 거죠. 그 필사 작업을 했던 분들은 와, 엄청난 그 번역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한 400년 좀 넘어서 쿠마라지바 선생이 최고의 어떤 번역을 했죠. 진짜 역사적인 번역을 했죠. 이 불교사 한 2500년 중에서 아주 역사적인 번역본이 나온 셈이고, 그러니까 대략 한 1000년 만에, 1000년은 아니고 몇백 년 만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또 한 200년이 좀 지나고 나서 현장 법사가 이게 의역이니까 제대로 가서 배우고 싶고, 또 당대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에서 열망. 어떤 열망이 있냐면, 어떤 에로스가 있냐면은 식을 배우고 싶은 거야, 식. 식이란 문제가 인식론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져 들어가는 게 이제 인도에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배우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번역되고 나서 멍청 그냥 장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장안이 이제 진짜 장안이 됐지. 장안의 화제가 됐죠. 근데 거기를 이제 그래서 천축국을 간 거죠. 천축. 이 옛날 인도는 천축이라고 하죠. 교과서에 천축이라고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인도로 바뀐 게 바로 현장법사예요. 현장법사가 인도라는 말을 이제 한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말은 천축으로 이제 보통 쓰여서 천축국이라고 쓰였고, 이게 다 힌디의 그 음차예요. 음차. 힌디를 처음에는 잠깐만 천축 말고 뭐라고 했었지? 어 신독으로도 번역을 했고, 음차를 했고, 그 다음 천축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인도라는 말은 이제 현장법사 손오공 현장법사가 멋지게 번역을 했죠. 인자를 써서 도장인 삼법인에서 인자를 써서 그 인을 이렇게 인이 건너 온다는 얘기죠. 인도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드래곤볼 그孙悟空이랑 이렇게 사후정 저팔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드래곤볼은 제가 이제 몇 장면 기억이 나요. 야한 장면 위주로. 근데 그게 이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 말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거는 이제 본 적은 없지만 좀 커설해서 치키치키차카차쿠초쿠초쿠초 치키치키차카차쿠초쿠초 이게에서 저팔계 나오고 사후정 나오는 거 있죠. 김수철이 한 노래 슈퍼보드. 그것도 이제 다 서유기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서유기가 바로 그 현장법사. 두 분의 삼장법사 중에서 현장법사를 이제 그려낸 소설이죠. 근데 그 소설의 주인공인 현장법사는 이제 인도에 가서 오래 진짜 공부를 했어. 산스크리트어 공부하고 또 여기 가지고 또 엄청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경전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전이 뒤에 엄청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은 경율론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번역 작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경율론. 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전에도 계속 얘기했던 성경이니 주역 경이니 뭐 이런 경이고, 그다음 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침 같은 거죠. 그리고 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하고 율을 또 해석하는 거. 뭐 어떤 면에서는 전이 붙는 거랑 비슷한 거죠. 주석이 붙고 해석이 붙고 논리적으로 이제 학술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륜론은 이제 이미 인도적인 사유구조 언어가 아니라 한역된 사유구조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한역본의 대표가 팔만대전경으로 이제 응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나라거든요. 당나라 현장법사를 말이죠. 당나라에서 이제 손오공 사후정 저팔계 데리고 가가지고 오로라 공주도 소유기랑 관련이 있는 만화였나? 어쨌든 그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그걸 가는데 분류 작업 해서 방대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 분류 작업이 빨려도 나중에 이제 글이 이렇게 글로 이제 경전으로 되고 하는 과정에서 빨려 니까야라고 하는 것이, 니까야가 이제 분류하는 거거든요. 분류. 그리고 좀 위쪽으로 가는 티벳도 경률론이 분류가 되면서 경률까지 하나, 그리고 론이 하나, 이런 식으로 경전이지. 그러니까 역경, 역전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분류가 돼요. 근데 그 분류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점점 그 부처 선생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붙는단 말이야. 붙다 보니까는 송나라쯤 되면은 야, 이거를 전체 집합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다. 송태조, 조광윤이 이제 그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전체를 다 해가지고, 그때 당대의 그 생각들 전체를 해가지고 이제 대장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생기는 거죠. 대장경.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뭐 거란 뭐 다 있어. 다 불교가 전해진 그 아시아권에 다 대장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고 그 작업을 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의 작업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딱 하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 바로 팔만대장경. 우리나라도 물론 초조도 있고 뭐 제조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팔만대장경. 왜? 다 불타버리고 다 저기 했거든. 그 판각본이 남아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로 된 거는 이제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해인사에 그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저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 경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아니면 연구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팔만대장경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죠. 신수대장경을 또 가지고 있죠. 신수대장경. 그러니까 손오공 사후정이 이렇게 해온 작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분량을 분류해 가면서 했다가 그걸 또 집합으로 한 게, 진짜 한, 뭐라고 하면 좋을까. 1000년 동안 팔만대장경이 짱이었는데, 한 100년 전에, 일본의 대정시대에, 뭐, 그, 저 앞쪽에 그, 천황 뭐, 그 걔네들 천황 연호 붙는 거 있잖아요. 그 시기에 바로, 어, 정리를 딱 해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학문하는 곳이 일본말이 다 번역이 되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서양에서는 영국에서 그걸 많이 했던 거죠. 영국에서 그 빨려라든지 이런 거를 인도에 대한 그 생각들을 거기에서 이제 소화를 했어. 걔들도 다 영어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그래서 그 시기에 막 영어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 뭐 인도 쪽이나 중국 쪽의 그런 것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시기 이후로 수십 년, 뭐 100년 동안 계속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일이고요. 잠깐만. 그리고 뭐 세계적으로는 신수대장경을 보죠. 신수대장경. 일본에서 한 거. 일본에서 한 그 대장경으로 한역대장본의 하나의 끝판왕이 되는 것이고 빨려대장경의 끝판왕은 영국에서 이제 그 하는 것이고 일본과 영국이 그리고 이제 뭐 티베트 그쪽은 이제 또 뭐 거기 나름대로 이제 거기 또 대장경이 한 근대 넘어올 때쯤에 이제 완성이 되고 해요.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이렇게 음, 손오공이랑 뭐 팔만대장이랑 얘기를 한 건 뭐냐면 각각 이렇게 불교에 대한 생각들이 각각의 언어로 정리가 된다는 거죠. 핵심은 거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핵심을 다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한역으로 된 것은 굉장히 직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불교로도 이제 연결이 되죠. 그 중간에 그 번역 작업을 이제 어, 저 인도 쿠마라지파 전에 인도에서도 했지만 중국에서도 이제 그 도가 사상가들이 이제 그걸 도가 베이스의 사상가들이 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무하고 공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불교로 들어가는 문에서 한 적이 있죠.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갈라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식론이잖아요. 인식론. 인식론을 이제 보기 위해서는 한역돼서 손상되지 않은 어떤 인식론, 주로 뭐 직관적이고 분별을 내려놓는 실천적인 어떤 그 선불교적인 그런 것이 많이 담겨 있는 대장경뿐 아니라 어 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상자부의 남방불교에는 되게 치열해. 그러니까 성격상 굉장히 논쟁적이고 치열해요. 인식론적으로 막 다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을 해서 인식론을 한번 그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 것이고 부처의 실제 그 지혜 말들은 대부분 한역된 그 내용의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같은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손상되지 않은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역된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한역된 거는 이제 선승 비슷한 느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번역되기 이전 그러니까 고리버로 번역되기 전에 굴절어로 보면은 많이 달라. 일단 언어의 그 논리적인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에 쓰였던 그 이야기들이 어 논박하는 그 가운데서 나온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인식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 하나가 허전하지 이렇게. 음, 팔만대장경 빨리 어딜까야. 빨리 하니까 인도 부처 인식론. 이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우리나라 말은 교차거에 속하거든요. 교차거. 투르크어도 그렇고 투르크어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가, 투르크는 지금 이제 서쪽으로 가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 우랄 알타이 산맥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북방 벨트의 그 언어가 교차거예요. 근데 중국은 고리버라고 하는 거는 조금 느낌이 오시죠. 중국은 정말 한자 하나하나가 딱 고립되어 있잖아요. 원래 상형에서 그 시작됐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되고,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이제 부수변 이런 거 이렇게 넣으면서. 근데 굴절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이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교차거는 뭐가 자꾸 뒤에 붙는 거야. 뭐가 뒤에 조사 같은 게 붙는 거예요. 근데 굴절어는 그 자체로 바뀌어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교차가 쓰는 사람에게는 굴절어가 어렵고, 굴절어 쓰는 사람에게는 교차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되겠죠. 서로 그렇죠. 근데 굴절어가 인도 그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이랑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 굴절어. 그래서 이 부처 선생이 썼던 언어, 그리고 그 언어 속에서 사유를 하게 되니까 관련이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그렇게 굴절하면서 바뀌는 의미 하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지금 이건 깊게 얘기를 제가 깊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 자체가 그리스적인 혹은 인도적인 논리학의 발전과도 무관치 않다.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걔들이 가지고 있는 굴절어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포착해내는 그 논리적인 그 뭐랄까 사유 방식 문법 이런 것들이 재미 되게 없게 했네. 다음번에 또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